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올림픽의 시작부터 냉전시대 체제경쟁의 장이 되었다가 이제는 올림픽의 저주라는 말까지 들리는 올림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영상은 노드 VPN과 함께 했습니다. 곧 파리올림픽이 개막하죠. 꽤 많은 분들이 직접 경기를 관람하러 가실 것 같습니다. 항상 말이 많이 나오지만 어찌되었든 세계인의 축제이니까요. 그런데 파리올림픽에는 하나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기사도 꽤 많이 나왔는데 사이버 위협이죠. 구글 산하의 사이버 보안업체는 북한, 러시아, 중국, 이란 등 과 연계된 해킹 그룹이 파리올림픽을 사이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분산 서비스 거부, 디도스 공격이나 악성 코드를 배포하여 개인정보와 데이터 해킹의 가능성도 제기했죠.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이라고 불리는 디도스 공격은 고의로 접속량을 폭주시켜 기기를 망가뜨리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공격입니다. 하지만 올림픽을 보러 가면 어쩔 수 없이 공용 와이파이를 써야 하기에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내 개인정보를 지켜주고 해킹과 금전적 위협으로부터도 지켜줄 수 있는 게 VPN이죠. 노드 VPN은 전 세계에 가장 빠른 속도로 온라인에서 나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합니다. 보안이 약한 공용 와이파이에서 지켜줄 뿐 아니라 바이러스 및 위협 방지 기능으로 각종 이상한 피싱 링크의 접속을 알아서 막아주죠. 현재 노드 VPN은 최대 71% 할인 행사와 사은품으로 해외여행 시 꼭 필요한 이심까지 증정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 있는 구독자 전용 링크로 들어가시면 무료로 총 4개월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니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노드 VPN을 가장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이죠. 노드 VPN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의 주제인 올림픽 이야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파리올림픽으로 말이 많죠. 항상 올림픽을 할 때 나오는 문제인 노숙자 추방 문제를 비롯해 개막식과 수영, 트라이애슬론 수영 종목이 열리는 생강의 수질 문제까지. 개막식에서는 한국을 북한이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동시에 문화와 낭만의 도시 파리이기에 기대도 큽니다. 확실히 조금 식기는 했지만 올림픽은 여전히 세계인의 축제의 장이기도 하죠. 올림픽은 약 2700년 전 올림피아에서 열리는 종교적인 축제였습니다. 여기에 관해서도 할 말은 꽤 있지만 사실 오늘 말하려는 현대 올림픽과는 거리가 좀 많이 멀죠. 근대 올림픽은 프랑스 쿠베르탱의 노력으로 1896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의 고대 올림픽이란 전통과 연결해 평화와 인류의 인간성을 강조했죠. 여기에 스포츠를 육체의 아름다움, 운동이 미덕까지 연결시켰고 개체지 결정과 국가 간 대결 구도까지 만들어내며 세계 최대 규모의 스포츠 이벤트 올림픽을 만들어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이런데 사실 내막이 더 있죠. 근대 올림픽이 시작된 시기를 보면 근대 서구 문명 사회에 있어서 획기적인 사회 발전과 물질 문명을 가져온 시대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사회의 변화로 수많은 사회 문제와 이념이 생겨나던 시기였죠. 국가 간의 무력 대립은 물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사상과 이념적 대립까지 첨예했습니다. 제국주의가 팽배했던 시절이기도 하고요. 쿠베르탱은 어린 시절 프랑스가 보불 전쟁에서 패하면서 이 모든 걸 겪었습니다. 사회주의의 부상과 신은 죽었다라는 니체의 말처럼 사람들이 종교에서 정확히는 종교적인 삶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서구 사회는 새로운 세상을 맞이했죠. 쿠베르탱은 조금 별나다면 별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귀족 신부님에도 프랑스 공화국 정부의 열렬한 지지자였거든요. 공화국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나라를 의미하죠. 한국도 영어로 표기할 때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당연히 귀족들은 공화국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죠. 자신들의 입지가 권력이 줄어드니까요. 또 하나 별났던 것은 보불 전쟁에서 패한 원인에 대한 생각입니다. 쿠베르탱은 전쟁에서 진 이유가 청년들이 나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정신적인 면만 강조하는 시대에 뒤떨어지는 프랑스 교육의 문제라고 생각했죠. 혹시 올림픽은 자본주의의 축제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현대에 와서 더 자본주의와 되기는 했지만 애초에 쿠베르탱이 올림픽에 영감을 얻은 곳이 미국과 영국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쿠베르탱은 교육제도 조사차 영국을 방문했습니다. 럭비 학교의 교장인 토마스 아놀드가 하던 스포츠 교육을 보고 이거다 싶었죠. 아놀드의 방법을 프랑스에 도입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미국에도 방문했는데 처음에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죠. 하지만 도착하자마자 마주한 것은 프랑스보다 영국보다 더 발전한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의 체육 교육을 보면서 미국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체육 교육 덕이라고 생각했죠. 쿠베르탱은 곧장 돌아와서는 미국식 교육에 대해 400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사실 쿠베르탱이 올림픽의 창시자일 뿐 올림픽 같은 경기를 처음 만들어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각국에서는 유사 올림픽이 열리고 있었죠. 그리고 스포츠는 아니지만 국가의 위상을 드러내는 행사도 있었습니다. 세계만국 박람회였죠. 세계만국 박람회는 산업혁명 이후 공업사의 성과를 전시하는 이벤트이자 국가의 권위와 위신을 과시하고 동시에 자국민에게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프랑스는 경제적으로 영국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실제적으로는 많이 후달렸죠. 이대로 간다면 프랑스의 위상이 무너질
무너지는 것은 물론 국민들도 프랑스에 대한 애국심이 약해질 것이고 결과적으로 국가 원동력 자체가 약해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당시 유럽은 서로 간 이주가 어렵지 않았기에 애국심과 위상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지식인층, 부유층의 이탈이 이어질 위험이 있었고요. 프랑스는 세계만국 박람회를 이용했죠.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 박람회를 개최하면서 축제이자 애국심 고취의 장으로 동시에 정체된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도 기대했습니다. 기술 진보와 세계적인 식민지 정복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일종의 공적 기념식이기도 했죠. 이런 배경에서 만든 것이 올림픽이기에 애초에 올림픽은 국가 간의 위상과 경쟁 과시의 성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개최지가 어디냐는 초유의 관심사이고 개최지 도시는 어떤 도시이며 앞에서 말했던 문제점과 위상까지 거론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과거 다른 국가의 정보를 상태를 알기 힘들었던 시절 올림픽은 그 자체로 국가 홍보의 성격까지 있었습니다. 다른 스포츠 행사들을 제치고 세계인의 축제로 우뚝 서게 되면서 자본과도 결합하기 시작했죠. 어쩌면 올림픽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살아있을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어떤 행사보다 자본주의적이거든요. 스포츠는 물병 하나도 광고입니다. 철저히 자본주의 논리에 따라 운영되죠. 노출되는 배너는 물론 선수들이 착용하는 장비부터 마시는 음료까지 모두 광고입니다. 국가와 도시의 홍보 수단으로 자본주의의 장으로 발전하던 올림픽은 냉전 시대의 정점을 찍습니다. 냉전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국가 간 2년 간 갈등과 선전이 다른 모든 요소를 압도했다는 점이죠. 각 국가는 국가와 이념을 대표해 얼마나 잘 사는지, 얼마나 기술을 발전시켰는지를 선전했습니다. 올림픽을 성행시키는 요소들, 국가의 위상, 돈, 명예, 스포츠 정신 이외에도 여러 가지들 중에서 국가의 위상과 이념의 우월성은 그 어떤 것보다 올림픽을 과열시켰죠. 가장 불붙은 건 메달의 개수였습니다. 어느 국가가 어떤 이념을 가진 국가가 가장 많은 메달을 땄냐는 곧바로 어떤 이념이 더 영양 상태가 좋고 우월한 사람을 배출하느냐가 되어버렸죠. 지금은 좀 식었지만 한일전은 항상 한국의 최고 화제거리였습니다. 냉전시대 올림픽의 열기는 한일전 그 이상이었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죠. 큰 국가들에게는 이념 선전과 위상의 장이었다면 작은 국가들에게는 국가 홍보의 장이었습니다. 지금은 검색만 하면 유튜브만 봐도 그 국가가 어떻게 사는지 선전과는 별개로 실상까지 다 알 수 있지만 당시는 아니었죠. 인기 종목에서 금메달이 나왔다 하면 국민적 영웅이 되는 것은 물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어떻게 이 사람을 배출한 건지까지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이 시기 한국도 국가 차원에서 엘리트 체육인 양성에 나섰고요. 1966년 태릉 선수촌이 생겨난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이 정도까지 되니 올림픽의 메달 수는 국가의 경쟁력과도 연결되었습니다. 미국 하버드대는 올림픽 성적과 돈의 상관관계를 경제학적으로 분석해 대결과를 예측하는 이론을 내놓았습니다. 올림픽 성적을 분석해보면 국가별 성적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1인당 국내 총생산 1인당 GDP였죠. 메달 한 개를 따려면 1인당 국민소득이 260달러 늘어나야 하고 금메달 한 개를 추가하려면 소득이 4,750달러 더 향상되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총체적인 국력과 경제력이 경기력을 좌우하는 것이죠. 재밌는 사실은 올림픽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들에게 더 유리했다는 겁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올림픽에서 가장 많은 메달인 2296개를 땄습니다. 2위는 러시아와 구소련으로 그동안 받은 메달은 1327개였죠. 국민소득을 고려하면 러시아가 미국보다 메달이 훨씬 많은 겁니다. 동독도 마찬가지였고요. 물질적으로 그리 풍요하지 않은 쿠바도 브라질보다 2배 많은 메달을 보유했습니다. 공산주의의 힘, 즉 사회주의는 권력자가 원하면 스포츠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죠. 올림픽은 냉전시대의 종결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종결에 영향을 끼친 올림픽은 다름 아닌 88 서울올림픽이었죠. 한국에서 분석해서 나온 말도 아닙니다. 해외에서 나온 냉전 종식에 관련된 글을 보면 항상 나오는 게 88 올림픽이거든요. 수많은 국가가 보이콧했던 80년도 모스크바 올림픽, 84년도 LA 올림픽과 달리 88 올림픽은 사상 최다 참가국과 최대 인원을 달성한 올림픽이었습니다. 냉전의 살벌한 분위기가 녹아가고 있던 시기였기에 가능했던 일이죠. 88 올림픽의 주제가 손에 손잡고는 전 세계 냉전 종식의 현장 속에서도 불려졌습니다. 실제로 동베를린에 가서 무너진 베를린 장벽 앞에서 손에 손잡고를 부르기도 했고요. 가사 중 벽을 넘어서는 베를린 장벽으로 상징되는 이데올로기의 벽을 무너뜨리는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천안문 시위 때는 시위 군중이 이 노래를 데모 노래로 애창하기도 했죠. 가장 큰 기여를 했던 건 서울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이 아닌 서구와 동구 진영이 모두 참여하는 화합의 장으로서 기대를 받았지만 정작 시청자들이 주목했던 건 서울의 모습이었죠. 당시 소련은 한국에 관심도 크게 없었습니다. 못 사는 후진국 정도로 생각했죠. 그래서 언론 통제나 검열도 딱히 없이 진행했던 거고요. 기대감이 낮을수록
효과는 크기 마련입니다. TV 화면을 통해 비춰진 서울의 모습은 일반 소련 국민은 물론 소련 지도부를 경악시켰죠. 이전까지 서구가 잘 사는 것은 제국주의적 착취 덕분이며 그나마도 일부 계층에 한정된 것이라는 선전은 나름대로 설득력을 지닌 것처럼 들렸습니다. 소련 국민들에게 미국이나 영국이 소련보다 잘 사는 것은 원래 그러했기 때문에 별로 놀라운 사실도 아니었죠. 하지만 이 말대로라면 한국은 미국 제국주의의 착취 대상이었기에 못 사는 나라여야 했는데 너무나도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서울의 성공된 모습은 사회주의의 실패와 극렬한 대조를 이루며 소련 국민들 가슴속을 파고들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이야기는 전 세계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특히 서구권에서는 식민지와 전쟁을 지나 가장 못 사는 나라 중 하나였던 한국의 발전상을 선전으로 사용했죠. 냉전이 끝나고 올림픽은 현재까지도 세계인의 축제로 남아있지만 동시에 과열된 분위기가 가라앉으면서 인기와 위상, 효과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국가 선전의 용도가 컸기에 적자를 보더라도 이득이라는 생각이었지만 지금은 아니죠. 올림픽의 저주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올림픽의 저주는 개최국이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거나 너무 극심한 손해로 이어져 경제 위기를 맞이하는 것을 말하죠. 애초에 올림픽이라는 게 개최 비용은 엄청나지만 수입은 거의 없습니다. 수익은 IOC에서 다 먹죠. 개최국이 본전을 뽑는 게 이상할 정도입니다. 2022 올림픽 개최지 선정 때는 북미 국가와 유럽 국가들은 아예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다면서 줄줄이 기권하는 사례도 있었고요. 그럴 만한 게 국가 홍보 효과만 남았는데 선진국들은 이미 다 알려져 있어 굳이 돈 들여서 홍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독일의 스포츠 경제학자 볼프강 매니그는 올림픽을 친구를 잔뜩 불러 모아 내 돈으로 여는 파티에 비유했습니다. 내 돈으로 친구들이 즐겁게 놀다 가고 날 좋은 친구로 기억해주길 바라는 파티 말이죠. 사람들도 변했습니다. 금메달에 목매던 개수가 중요했던 시절 경기는 국가 간 자존심 싸움이었기에 엄청난 관심과 이슈들을 가져왔지만 지금은 좀 식었죠. 저는 오히려 잘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진짜 올림픽의 정신, 진짜 스포츠로서 경기를 즐길 수 있고 선수들도 마찬가지가 된 게 아닌가 싶어서 말이죠. 냉전시대 체제경제 장에서 올림픽의 저주까지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